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우리 12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요 부분 잘 아셨죠? 신용카드 매출 존표와 세금 계산서 수치를 동시에 따면 세금 계산서 수치로 가야 돼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우리 수령 명세서에 입력할 매입세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알파 문구네요. 자, 알파 문구는 우리 간이 가세사로부터 구입한 거기 때문에 우리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자, 12월 15일. 자, 사무용품을 구입했네요. 그러면 사무용품비가 설정이 되어 있나? 없네요. 여기는 수업용이라서 그런지 많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비슷한 게 있는지. 사무용품비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없네요. 그럼 하나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 사무용품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해요. 경비로 취급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사무용품비를 한번 잡아봅시다. 요렇게. 자, 요거 현금 영수증 구입한 거다.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우리 현금 처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좋아요. 자, 동양 고속입니다. 자, 그리고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자, 12월 15일. 자, 출장비니까 우리 여비교통비라는 것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자, 본사 직원 또는 영업부 직원이 출장 갔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아주고요. 금액은 55,000원입니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처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좋았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일반 존표 그리고 메인 매출 존표를 입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요거 신용카드 매출 존표 등 수령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신용카드 매출 존표 등 수령 명세서에 입력할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우리 해답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초원 거 사업 관련 매입세액 40만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KG마트 사업 관련 매입세액 8만원, 매입세액 4만원, 8만원 해서 총 12만원이 잘 입력이 되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요 위에 보면 현금 영수증, 화물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이렇게 있죠.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요 현금 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요 두 개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구성이 될 거예요. 자, 애초에 그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입력한 내용들이 올바르다면 우리 신용카드 매출 존표 등 수령 명세서도 자동으로 긁어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료를 주고 나서 직접 입력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메인 매출 존표에서 입력했던 것을 좀 지워 볼게요. 자, 이것을 좀 지우고요. 그리고 수령 명세서 자, 깨끗하게 없어졌다.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자, 우리가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만 입력할 거예요. 여기 초원 KG마트 요것은 수령 명세서로 들어가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인 거고,
허웅영 변호사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고 그냥 세금 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겠다. 그죠? 자, 초원입니다. 자, 11월 3일 입력을 하고요. 자, 구분에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두 다 그냥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입력을 할게요. 자, 공급자는 초원입니다. 자, 카드 번호는요, 우리 현대카드로 했다. 그죠? 현대카드. 자, 거래 건수는 하나고요. 자, 공급가액은 어떻게 해요? 40만원 되겠다. 그죠? 요렇게. 그리고 KG마트 가능합니다. 11월 30일이고요. 자, 요거 신한카드인데 그냥 사업용 카드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KG마트 잡아주고요. 신한카드 걸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자, 공급가액은 80만원이 되겠다. 요렇게. 자,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 서식을 작성하는 문제거든요. 너무너무 쉽죠. 뭐 이렇게 보고 그냥 있는 것들을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공제가 되는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공제가 되지 않는 매입세액인지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 거기서 오류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좋아요. 자, 신용카드 등 매입세 공제 문제 다 풀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 공제는 실무적이든 이론적이든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자, 우리 실무 능력 시험과 관련된 거는요, 그 서식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통상적으로 여기 부속 명세서 원에 모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여기에 있다. 자, 열어볼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자, 임의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렇게 공급자별로 요렇게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서식을 완성시켜서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을 이제 완전히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실무 서식은 이거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세 사업자인데요. 자, 1년에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복숭아를 원재료로 해서 복숭아 통조림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복숭아는 면세다. 그죠? 자, 먹는 거라서 가공되지 않은, 그죠? 미가공, 우리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내 생산분이든 수입분이든 구분하지 않고 면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통조림은 가공을 한 거잖아요. 그죠? 이 가공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세가 되어버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중간에 면세 사업자가 껴있기 때문에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한수 효과, 누적 효과,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국가가 예상하고 있던 거둬들여야 되는 부가가치 세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이 국가로 유입이 됩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가 안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한수 효과와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매입가액에 일정액을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이 매입세 공제를 해주게 되면
함수 효과와 누적 효과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첫 번째,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한 다음에요. 이 면세 농산물을요, 제조, 가공한 다음에 가세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제하로 판매가 돼야 된답니다. 자, 만약에 이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요,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가 된다면 복숭아 자체를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논리를 짜야 된다? 그렇죠. 면세 농산물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제조 또는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제하로 판매를 해야지만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이론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자, 요 내용이다, 그죠? 제조, 가공한 제약 또는 용역이, 자, 지금 제조, 가공했다, 그죠? 용역이 가세가 되는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가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자, 요거 일정에 있죠? 102분의 2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입세액은요, 어떻게 돼요? 자, 매입 가액에서 102분의 102, 이걸 우리는 공제율이라고 한다, 그죠? 공제율이라고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의제 매입세액을 의제 매입세액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자, 매입가액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 자, 공제율은 102분의 2밖에 없는가? 자, 세 번째, 예정신고 시에 계산을 하는 것인가? 또는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인가? 만약 예정신고도 가능하고 확정신고도 가능하다면 정산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여섯 번째, 무한정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가? 혹시나 한도는 없는가? 자, 이런 의문점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의제 매입세액은 가세 사업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은 우리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 이런 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세 사업자로 했기 때문에 요거
우리 가세사업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요. 일반 가세자 그리고 간이 가세자입니다. 다 가세죠. 그래서 가세사업자 중에는 일반 가세자도 있고요. 가세사업자 중에는 자, 간이 가세자도 있습니다. 일반 가세자는 개인 또는 법인이 해당이 되고요. 간이 가세자는 개인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따라서 간이 사업자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반 가세자 플러스 간이 가세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간이 가세자도 이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지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는 그래서 일반 가세사업자, 간이 가세자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면세 농산물 등을 가세, 제약,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 복숭아가 가세되는 통조림의 원재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제하나 용역의 공급이 가세되는 경우 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요 그림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 그죠? 자,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한 제하나 용역이 가세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면세 포기에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면세 농산물 등이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즉 미가공 식료품인데 1차적으로 가공된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자, 1차 가공된 것은 느낌상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1차 가공했다고 해서 이것을 원재료로 봐야 되는 것이지 원재료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그 완제품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가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열 처리를 한다든가 이쪽 뭐 세균을 주기 위해서 열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가공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1차 가공된 것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증빙 서류는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우리 요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거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것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고용은 실제로는 요렇게 생겼어요. 네, 요것을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그냥 계산서 합계표다. 그죠? 그리고 매입처별이다. 그죠? 자, 계산서 합계표 여기 들어와서
여기 매입이라고 있다 그죠? 매입. 요것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실제 소식은 요렇게 생겼다 그죠? 매입처별 합계표를 그 뭐냐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만약에 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요거 우리 봤다 그죠? 요거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우리 봤어요. 네, 요거. 자, 여기 요렇게 생긴 겁니다. 자, 요것을 그 뭐냐 제출해야지만 공제 가능한 매입 그 의제 매입세 공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하나 더 나옵니다. 자, 다만 자, 만약에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요. 자, 우리 농민. 자, 농민은 누구예요?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닙니다. 아셨죠? 사업자 등록증도 없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농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을 자,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을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농민은 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도 없고요.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 그냥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우리가 제출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런 뭐 형식적인 영수증만 수취해도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누구만 된다고요? 그렇죠. 제조업만 되는 거예요. 제조업. 아셨죠?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매입가액에다가 공제율을 곱하게 되면 의제 매입세액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공제율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요것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능력 시험을 치른다면 요거는 알고 가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실무 시험에서는 어떤 기업이 나오냐면 자, 제조업 법인이 나와요. 이 법인이 중소법인이에요. 그러면 104분의 4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는 우리가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조업인데 만약에 개인 사업자가 제조업을 한다. 104분의 4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법인이에요. 104분의 4입니다. 그 외는 102분의 2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법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한다면 그냥 104분의 4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요. 추가적으로 좀 더 해주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어떤 뭐 제조업 중에서 가자를 만드는 곳 또는 제분업, 도정업 이런 곳은요 106분의 6을 해줍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만 해당이 됩니다. 개인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걸쩍지근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음식점 업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음식점 업은 이거 농민 이거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음식점 업은요, 요게 기준입니다. 자, 개인은 108분의 8입니다. 법인은 106분의 6입니다. 자, 요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확대를 해놨습니다.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는 개인밖에 안 된다고 했죠. 네. 자,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가세 표준이 2억 원 이하, 간이는 4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게 되면 109분의 9를 해줍니다. 109분의 9. 이게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가세 융장소에 해당이 되면 102분의 2입니다. 자, 이외는 102분의 2입니다. 자, 이외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렇죠. 개인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개인은 요 두 가지. 개인은 요 두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가세 융장소를 운영하는 개인도 있겠다. 그죠? 요렇게. 그리고 개인이 이거 말고 개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죠? 자, 법인은요. 법인은 법인 음식점 요거 하나. 그리고 가세 이용장소 법인 그 말고 들어갈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 이외에는 뭐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음식점으로 이렇게 이미 법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세 융장소를 경영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니까, 그죠?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냐 법인에 따라 가지고 요 기준점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날 또는 구입 시점이 속하는 가세기간에 예정 신고시 또는 확정 신고시 공지한다 라고 돼 있다. 그죠? 자, 요거 공급받는 날 또는 구입 시점 동일한 말이다. 그죠? 다 동일한 말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3월 25일에 우리 복숭아 100만원치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3월 30일에 복숭아 70만원어치를 통조림 제조에 투입을 했고요. 자, 4월 20일에 복숭아 잔여 30만원치를 통조림 제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에 추가적으로 복숭아 150만원치를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어이제맵스의 공제는 어떻다고요?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공제를 한대요. 자, 그렇다면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액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자, 정산 한도는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법인이고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을 영위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정신고 첫 번째. 자, 예정신고 시 우리 의제 매입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자, 100만원 곱하기 104분의 4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38,426원 461원을 공제받는다. 자, 두 번째. 요거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자, 4월 30일에 복숭아 150만원치를 통조림 제조에 투입. 자, 투입. 이렇게 될까요? 안 그러면 예정신고 시에는 3월 30일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70만원 곱하기 104분의 4를 적용해서 26,923원 이렇게 될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확정신고 시 의제 매입세액입니다. 첫 번째. 150만원 곱하기 104분의 4는 57,692원. 두 번째. 자, 30만원에 180만원이다. 그죠? 그래서 180만원 곱하기 104분의 4 180만원 곱하기 4 나누기 104는 69,230원. 자, 1번은 구입 시점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2번은 투입 시점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뭐 1번으로 하든 2번으로 하든 어차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의제매입세액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합하면 96,153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어떤 가소 공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시점별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령상의 내용들을 잘 봐야 돼요. 자, 공급받는 날 또는 구입 시점이 속하는 가세 기간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입 시점이 아니고 원재료를 구입 시점, 그러니까 재고로 남아 있더라도
9일 시점에 어이제맵스의 공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다 고생을 했고요. 우리 다음 주 23일 날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